안녕하세요, 닥터 W입니다. 첫 영상을 여러분들과 우리의 잇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멀쩡한 치아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때입니다. 치아에 있어서 사형 선고란 무엇일까요? 결국 발치가 되겠죠. 멀쩡한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고 환자분께 말씀드릴 때 그 망연자실한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치과를 두려워하는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잠깐 동안 격하게 아픈 신경치료 발치 등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말 아프지 않고 참을만 한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결국 이렇게 치아를 방치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치주 질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주란 치아의 주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치아의 뿌리, 인대, 그리고 잇몸 살, 잇몸 뼈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잇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주라는 용어만 알아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치과 입사했습니다. 그 치주는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치주가 무너지게 되면 치아는 발치를 해야만 합니다. 즉 쉽게 비유를 하자면 모래 위에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짓게 되더라도 결국은 그 성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치주 질환의 특성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예전처럼 뼈가 차고 올라오지 않는다는 그런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치주 질환을 겪고 있다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딜만한 아프지 않은 그런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고 입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등 그러한 증상들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석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죠? 치석은 말 그대로 치아에 생기는 돌인데 이 치석이 이 돌이 어느 날 한시에 땅 하고 우리 입안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선 처음에 치면세균막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치면세균막은 끈끈한 막입니다. 그 막에 음식물이며 아니면 세균 그리고 우리 타액에 있는 이온들이 침착이 돼서 결국은 치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 치석이 한마디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치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처음에는 우리 잇몸 살에만 염증을 일으켜서 붓고 피가 나는 것이 전부이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뼈를 점점 내려가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모든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주 질환을 막지 못하고 모든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대참사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우리 치아를 잡고 있는 뼈는 우리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아 나는 이제 실직했어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라고 하고 점점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잇몸 뼈가 없어지게 되면 저희 얼굴 역시도 되게 보기 싫게 변하게 됩니다. 가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봤을 때 입이 합주기처럼 돼 있고 심술궂게 아래턱에 나와 있는 안모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심각한 치주 질환을 겪고 계신 아니면 지금도 겪고 계시고 있는 분들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와 틀리려면 해결이 되냐고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절대로 임플란트와 틀니는 우리 자연 치아로 음식을 씹고 맛보는 것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 힘듭니다. 치주 질환의 폐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전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조기 노화, 동맥경화, 뇌질환, 심근경색, 또한 췌장암 발생 등등 정말 많은 전신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혹자는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 왜 고작 치아 잇몸이 안 좋은데 왜 전신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결국 이런 치주 질환은 세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중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는데 그런 세균은 동맥경화 혹은 류머티스 관절염과 같은 그런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즉 세균이 혈관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저작을 할 때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귀 및 샘에서 신경성장 인자 및
파로틴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신경성장 인자는 우리의 뇌신경이 재생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신경 물질을 알츠하이머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개선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물질이 분비가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핵 참 그래요.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저는 비록 지금 아직 건강해서 그런 것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김치라도 제대로 씹어보고 싶다. 나도 고기 좀 씹고 싶다. 먹는 게 대부분의 낙인데 나는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연 치아가 10개 이상인 60, 70대 노인분들의 행적을 봤을 때는 10명 중 8명은 등산도 가시고 여러가지 사교 모임도 가시고 액티브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시는 반면에 자연 치아가 10개 미만이신 분들은 그냥 우울하게 집에서 칩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은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걸리는 병이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잇몸이 안 좋아지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지만 마치 우리의 외모처럼 외모도 50대임에도 불구하고 30대 같은 그런 외모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듯이 우리의 관리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70대가 되어도 20, 30대와 같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정말 이렇게 진지한 성격이 아닌데 왜 자꾸 방송 내용 때문인지 자꾸 이렇게 진지한 컨셉으로 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잇몸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겨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잇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과에서의 잇몸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